네, 올해 공매도가 계속해서 올해 최고 수준으로 이미 도달했다라는 보도가 또 집계치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불법 공매도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 공매도 속 그 이슈를 소화하며 어떤 종목이 공매도 비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코스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OCI 홀딩스가 7.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뒤이어서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로 6%, 5%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후성과 현대미포조선이 5위, 5%, 4%의 비중 상위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점검을 해보면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주더라고요. LNF가 6.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에코프로 역시 6.54%로 4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휴마시스, HLB가 각각 6%로 2위, 3위권의 비중 상위 주요 종목에 포진되어 있고 대주전자재료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치를 볼 텐데요. 이 불법 공매도 적발 추이가 2020년, 2021년 각각 7건, 9건에 불과했는데 벌써 올해 9월에만 3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1월에서 8월까지는 107억 원 가량의 45건이 벌써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공매도를 오히려 전략에 녹일 수 있다라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이러한 공매도 이슈,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혼내야죠. 불법 공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내야죠. 너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혼내야 된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근데 종목이 쫙 나왔잖아요.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가 좀 집중됐었던 종목들 나왔는데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이게 또 이 영향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금감원이 밝힌 내용만 해도 지금 110개의 종목이 총 560억 규모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규모로 이번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진 건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예,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 투자회사 은행이죠. 예, BNP 파리바랑 HSBC 홍콩법인에서 수개월 동안 110개 종목의 총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적발 공매도 사실 적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BNP 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의 400억 원 규모로 무차익 공매도를 했고요.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익 공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이 금감원 국정감사가 이뤄지는데요. 두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공매도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식을 판 뒤에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인데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상환을 내는 방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법상 주식을 빌려 파는 차익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익 공매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불법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의심을 계속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HSBC 홍콩법인은 이제 회사 내 부서간의 주식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과정에서 그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과대 표시된 장부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추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 부서가 B 부서에게 50주를 빌려주고 또 내부 차입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120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이 카카오였고요.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한 47% 급락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거는 헤지펀드 등 최종 투자자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IB가 장기간 수많은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한 점이 매우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아마 이번에도 과징금 규모가 100억 원대 가장 큰 규모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공매도 제한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 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고 얼만큼 심각한 건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적발된 사례가 끝이라면 뭐 이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네. 시장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다음에 뭔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치를 제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 떨어지기만 하면 이 공매도 때문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정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급하셨던 그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 뭐 기관들에게 그 기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무차익 공매도를 했다가 뭐 실수였다라는 식의 어떤 이런 그 가벼운 처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지만 7월 13일인가에 있었던 그런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고점에서의 대량 매도 사건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조사되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 그 범죄와 관련된 형량은 제가 보기엔 너무 턱이 없이 낮다. 얼마큼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취한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다퉈낼 때까지는 그쵸. 아예 뭐 사회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숨기잖아요, 또 막. 차명계도 아니 그러니까 숨기고. 큰 학교로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구속을 물어내기 시켜두고, 전까지 예, 구속을 시켜두고 예. 그 돈 다 뱉어낼 때까지는 못 나온다. 네, 아예 예. 형량 자체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렇죠. 다 뱉어낼 때까지 만약에 뭐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을 다 뱉어낼 때까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좋은 생각합니다. 방법인 것 그 다음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량이 뭐 2년이다? 네. 그럼 2년은 그때부터 시작.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상황은 없어지지 않는다. 김종유를 국회로. 예. 금융위로 혹은 어디가 좋습니까? 예. 보내버리시네요. 너무 사실 이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소중한 돈인데, 그럼요. 예, 네. 피같이 소중한 돈을 이렇게 갉아먹는 나쁜 세력들은 정말 단벌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그 불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명확한 그런 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그쵸. 것 같은데, 근데 그 제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것도 충분히 리스크를 자기가 감내하면서 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그 제도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되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오류들을 반드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범죄와 관련돼선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많이 호응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그동안 채팅 안 하셨던 새로운 닉네임도 막 보이는데 캡숑맘님도 맞는 말이라고 하시고 라진경님도 도둑놈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아니군요. 아하 어디를 가는 건가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여돈을 국회로. 네, 아닙니다. 저는 정치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정우 선생님 보면은 그동안 여기 보니까 막 무차익 공매도 타깃이 됐던 종목들 지금에서야 보니까 과거에 뭐 종목들은 막 이런 데서 이거 너무 공매도 의심 많이 된다. 이거 좀 약간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었다면서요? 뭐 일단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뭐 그렇고요. 네, 뭐 종목군들은 많죠. 일단은 대차잔고 그래서 이제 대차잔고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한국 이제 그 거래소에서 보시면 이 공매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이트 이 화면이 있거든요. 정보 이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나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랑 이제 한국 금융투자협회 종합 통계를 보시면 이제 대차잔고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연동이 서로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을 그 이제 티커를 보신 다음에 요거를 쳐보시면 이래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했구나라고 떠올리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하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뭐 30%가 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공매도가 분명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습니다. 뭐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마 이제 우라통이 좀 터지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네.
네. 그건 이제 점차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우회항하는 그런 기주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50종목씩은 최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쑥 훑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여기서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 있는 게 공매도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심인데 네. 농심이 지금 공매도 비중이 27%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역으로 올라갈수록 그들은 부담이 생기니까 소쇼 스키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또 다른 투자 전략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차분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버 고수는 이번 공매도 또 그 심지어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한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지금 다들 어찌 보면은 공매도의 문제점, 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어찌 보면은 벌금이 너무 약하다,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매도를 쳤다라는 게 문제다, 인정합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매도가 왜 이렇게 핫하게 이슈가 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원론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정말로 보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 문화, 경영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 기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제도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21세기에 2020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매도 전산화하겠다라고 한 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 IT 국가에서 이렇게 IT가 어찌 보면 첨단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국가에서 여전히 수기로 공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 거. 돼요? 아까 뭐 채팅창에서도 지적을 해주시는데 네.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HSBC에서 서로 다른 계좌, 다른 창구에서 이거를 빌려줬다라는 식으로 그냥 퉁쳤다. 그리고는 맞아요. 그 부분이 불법이 됐다라는 건데 그거를 공매도를 하는 순간부터 그거를 전산에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죠, 벌금을 세게 때린다, 그것도 맞고요. 전산화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는 기업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공매도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공매도 기간을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롱숏에 대한 전략을 명백히 세우시고 접근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롱숏 다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가지고 롱숏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올라오는 데 맞춰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증시에 맞는, 글로벌에 맞는 뭔가 주주환원이나 경영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법 공매도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점점 바뀌어 나가야 되는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면은 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던 면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도 공매도 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도 더 부지런해지고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볼멘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보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좀 굼뜨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돈을 국회로. 네, 저는 국회로는 가지 않겠고요. 우리 테이버 고수가 국회 가면 굉장히 또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내시나요? 근데 거기 가면은 또 우리 여기서 못 보니까 제가 아쉽게도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관계자분들 죄송하고요. 자, 고수의 한 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종효 고수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목소리 높였죠. 김민기 고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이 똑바로 세울 기회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하창원 고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무게추 맞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테이버 고수도 100억 벌고 50억 뱉으면 남는 장사. 요거 굉장히 너무 약한 그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는 다시금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